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얼마 전 국세청에 이런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연도 마지막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직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나 모르고 지나치신 분들은 신청을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이번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서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 대상을 살펴보면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지난 19년 9월과 2020년 3월 그리고 정기 신청으로 2020년 5월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한은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10월 말경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지만 안내를 받지 못하셨거나 또는 문자를 받고 모르고 지나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듯 합니다. 신청은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자동응답 시스템 또는 휴대전화 손택스 앱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 등이 있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 및 지급 시기는 2020년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참고할 만한 사항은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근로장려금을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라고 한다면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90만 원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은 가구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 지급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헛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이고요.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인데요. 본인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표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장려금 소득 기준은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기준 금액에 해당되어야 가능한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의 월급만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소득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4만원부터 2천만원 미만, 헛벌이 가구는 4만원부터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부터 3,600만원 미만이고요.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헛벌이 가구는 4만원부터 4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부터 4천만원 미만이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3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2억 원이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3억 원으로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본인과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진행을 하고요.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에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을 하는데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받을 금액은 산정된 금액에서 5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을 하므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135만 원, 헛벌이 234만 원, 맞벌이 270만 원이고요. 1억 4천만 원이 넘는 재산이 있다면 50%만 지급금액에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이 63만 원입니다. 지급 시기는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요. 올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에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 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드리고 자동응답 시스템, 손택스,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을 하여야 되는데요.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 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하고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데요. 본인이나 배우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지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을 합니다. 표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이 되는데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을 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합니다.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 금액과 지급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럼 오늘은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로 자녀 장려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하고요. 근로장려금을 한 번이라도 지급을 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이외에 6% 고금리로 적금을 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본인이 신청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12월 1일 안에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